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목욕탕이 좋은 이유 1. 공평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밝아보죠. 2. 따뜻하다. 네,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목욕탕이 좋은 건 요즘처럼 난방비 비싼 시대에 참 온수가 무제한이다. 네. 이렇게 좋은 목욕탕을 달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여는 곳이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 훈훈한 소식에 우리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인데요. 하지만 이곳도 난방비 폭탄을 피해갈 순 없다고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2월 24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마지막까지 그래도 한 가닥 기대 또는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분노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한테요. 김수산 리포터님. 그렇습니다. 자, 많은 팬들도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5일 프로포폴 남용 의혹으로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 간이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랬었죠. 당시에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네. 프로포폴 의혹으로 검사했는데 대마 양성이라는 거 듣고 다들 깜놀했어요. 이 뭐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이 투약을 의심했던 거는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간이 검사에서는 프로포폴이 음성이 나왔고요. 자, 이후에 경찰이 유 씨의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검사를 아하. 의뢰했는데요. 네. 자, 지난주에 프로포폴마저도 결국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호, 이 대목에서 그러면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때 백성문 변호사님 왜 그러면 그때 간이 검사 때는 프로포폴 음성 나왔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더니 양성 나왔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마약마다 체내에서 배출하고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소변 검사가 가장 최근에 마약을 한 것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이 대만은 관심 바뀌었고 어허.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일단 1차로 소변 검사를 하는데 소변 검사에 안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어허. 소변 검사는 사실 뭐 짧으면 열흘 뭐 길어야 한 2주 안에 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 네. 모발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로 예를 들니까 죄송하네요. 네네. 제가 했다면 이 모발에다 남겠죠. 근데 머리는 계속 자라죠. 네. 그럼 이 끝부분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어머.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일단 제가 투약한 여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끔 마약 투약력 의심되는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나오면 저 마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유아인 씨 같은 경우 모발로 검사를 하니까 이 소변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전에 했었던 프로포폴 투약 여부까지 네. 확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요, 주희양 변호사님, 애초에부터 무슨 경찰이 유아인 씨를 아예 딱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런 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겟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유아인 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난 건 식약처의 프로포폴 단속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프로포폴 처방 횟수나 그 투약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50명을 다 추려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하하. 이 여기에 엄홍식 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엄홍식 씨요? 예, 그런데 엄홍식 씨가 누군데요, 이제 그 사람이? 유아인 씨의 본명입니다. 어머. 그래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 최근 프로포폴 과다 처방에 관련해서 오유경이 유아인을 잡았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니라 어허. 엄홍식이었다. 그리고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교함을 언급하면서 이제 네. 마약은 결국엔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하, 아니 이게 갈수록 재밌어지는 상황인데 애초에 유아인이라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무슨 수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50명을 딱 추려서 잡고 보니까 엄홍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유아인이었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그런데 이제 보세요. 대마에 프로포폴에 둘 다 양성 나와서 딱 걸렸어요. 그런데 유아인의 과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봐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한데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랐고요. 해롱해롱 약하셨어요. 어우 큰일 났어요. 말씀을 하시고 인기의 비결은 약인 것 같고요. 이게요, 전혜연 평론가 늘 어떤 일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머 어떻게 세상에, 그럼 저 때도 혹시 막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 다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유한 씨가 사실 지금 모신 장님이 영화 베테랑이에요. 근데 어허. 저기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저거 실제 상황 아니야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혹시 현실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허. 그리고 소속사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초기에 5일 검사 후 한 이후에 한 4일 정도 나온 입장을 보면 어쨌든 경찰 조사 받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심력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다소 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포폴로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대마 양성 나왔다가 이번에 또 프로포폴 양성이 나온 거잖아요. 어허. 소속사에서 굉장히 좀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변호사 통해서 좀 공식 입장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보기에 소속사 측에서도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겠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유한 씨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든가 직접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 유한 씨가 사실은 그동안 워낙 명배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실망했다 이런 팬들 마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 아는 분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아인이라는 사람 대마에 프로포폴이 다 걸렸으면 구속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뭐 구속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은 뭐 그 전에 또 관련된 전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구속 상태로 뭐 수사를 이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일단은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아마도 이제 소환 조사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대마 흡입하거나 뭐 프로포폴 흡입한 경우 각각 이제 5년여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마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요. 예. 누구한테 사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초기에 나왔던 유아인 씨 측의 얘기는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그랬었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받은 50명 안에 들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마약 투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남용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유아인 씨의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쉽게 말하면 깜놀한 거예요. 어머,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유아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장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유한 씨가 우리나라에서 톱스타거든요. 네. 그리고 한류스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된 콘텐츠가 많은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OTT 영화가 지금 개봉될 예정에 있고 어허. 그리고 또 다른 영화도 개봉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찍었다는 얘기죠. 어머. 그리고 또 다른 OTT 드라마도 지금 공개가 올해 안으로 예정이 돼 있었고 세상에. 그다음에 또 다른 OTT 드라마도 촬영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허. 문제는 유한 씨가 워낙에 톱스타니까 이분이 관여한 이 작품들이 다 대작이거든요. 어머. 투자 규모가 다 커서 그러겠네요. 이게 지금 업계에 굉장히 큰일이 난 상황이고 어허.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연예인의 평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광고업계거든요. 그러겠네요. 유한 씨가 광고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허. 지금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네. 한 그 매장에서 유한 씨 지금 사건이 터졌으니까 네. 뭐 논란이긴 하지만 아직은 유한 씨 얼굴을 바로 종이로 저렇게 가린 저런 모습이 나타난 어머, 거예요. 저게 지금 유아인 씨가 이거 입은 그 광고, 옷 광고예요? 그렇습니다. 유한 씨가 광고하는 이미지였는데 바로 얼굴을 저렇게 종이로 가린 거예요. 어머, 저런 어머. 모습 말고도 지금 유한 씨가 모델로 나온 식품, 뷰티, 어머. 패션 업계 이런 광고들을 내리거나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프죠. 얼마나 저 해당 업체 또는 매장에서 급했으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야, 일단 급하니까 일단 야 유아인 얼굴 가려. 이런 상황 됐어요. 유아인 씨 앞으로 경찰 수사, 남은 수사, 조사 잘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 삶을 살기를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불타는 트롯맨 장안의 화제가 입소문 막 타고 있는데 어느덧 결승으로 가기 위한 준결승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그 무대가 다 끝났어요. 야, 이 한 곡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분 첫 번째 무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오직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밤열차는 미련 없이 어머 하재근 평론가 이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바로 박민수 씨인데요. 아하. 박민수 씨가 처음에 서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어느덧 서천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기면서 네.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오디션마다 어떤 상큼한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꼭 있게 마련인데 이번엔 박민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상큼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네. 이분이 나이가 24살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이미 안 그래도 숨만 쉬어도 상큼한 상황인데 노래 뭐 차표 한 장 이런 거 부르면서 아주 상쾌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네. 밤열차도 굉장히 경쾌하게 불렀거든요. 아하. 그러더니 나만 믿고 따라와 이 야. 노래에서는 또 랩까지 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상큼한 느낌을 주면서 네. 완전히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는데 네. 과연 최종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이제 군 전체가요. 군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현수막에 곳곳에 그냥 박민수 화이팅이 막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박민수 씨는 그동안 신나는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 결승행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번엔 어떤 노래를 들고 나왔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전하지 못한 채. 잘해. 제가 그냥 도움이 되는 말 한번 해줄게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만나지. 네, 만나가 반음이에요. 아, 만나지 못해. 예. 고기하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이렇게. 네. 저는 항상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노래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손으로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이렇게 딱 해보고 저 혼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최대 고비다. 죽도록 트로트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그냥 지금까지 내봤던 그 세기가 아니야. 이 천하의 패기로 똘똘 뭉쳤을 것 같은 박민수 씨가 지금 최대 고비라는데요, 백성 변호사님. 네, 사실 불타는 트롯에서 저하고 저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네. 그 출연자가 박민수 아, 씨예요. 그래요? 어허. 네. 일단 박민수 씨 조금 전에 계속 이 전에 무대 보면 정말 자신감 있고 시원시원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랬죠. 이번에 저희도 딱 보면서 최대 위기가 왔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심수봉 선생님의 미워요를 부르는데 어. 아까 우리 잠깐 지도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러네요. 하시니까 원래 자신 있게 빵빵 부르던 스타일이라고 뭔가 이 세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좀 많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심수봉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사예요. 오. 그 무슨 얘기냐면 가사 틀리면 큰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민수 씨가 다 가사 하나씩 써가면서 일일이 적으면서 저 확인하고 틀리지 않게 노력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야, 박민수 천하의 박민수가 긴장을 하네 라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들으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잖아요. 남들은 힘이 달려서 힘이 없어서 고민인데 지금 서천군의 아들 박민수 씨는 힘이 넘쳐서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빼야 될 텐데 과연 긴장의 그 무대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깔끔해. 세월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여자의 눈물이 미워요. 바보 같은 남자랍니다. 단번의 추억만을 간직한 그래도 당신만이 사랑이에요. 여자의 약속이 미워요. 여자의 약속이 미워요. 대박 사건입니다. 야구에서의 타자 그리고 가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을 빼야지 잘 됩니다. 힘을 빼야지 야구도 잘 때리는데 김수산 리포터님 역시 힘을 빼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노래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막내 같았던 모습 그리고 걱정했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첫 소절부터 이미 뭐 몰입감이 상당했습니다. 가사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힘 빼니까 딱 주목하게 돼요, 진짜. 가사도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다. 쏙쏙 귀에 들렸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네. 근데 1절까지는 제가 보니까 살짝 긴장한 모습도 보였었어요. 네. 근데 2절이 되면서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무대 중앙까지 나오면서 좀 그러네요. 신나게 실력 발휘를 한 모습을 아하. 보였고요. 뭐 화면 보셨듯이 심수봉 씨도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그런 지었고 것 같아요, 진짜. 서른도 씨도 박자를 맞추면서 무대를 즐겼습니다. 네. 무대가 끝나자 남진 씨는요. 24살이지 않나. 네. 24살인데 너무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네. 남진 선생님이 진짜 저도 본방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뭐야, 몇 살이요? 24살 아니요? 막 그러는데 대단하네? 막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연습 때 원곡자인 심수봉 선생님도 잘하네, 잘했네 라고 했는데 방금 본 무대를 본 그때 심수봉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희양 변호사님. 예, 심수봉 선생님은 이 노래가 이제 여자 입장에서 써진 노래인데 남자가 부르니까 아주 색다르다, 다르게 어허.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제 박민수 씨가 트로트에 재질이 정말 있는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깜짝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허. 여자를 울려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박민수 씨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심수봉 선생님은 오히려 후배 가수들 덕분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다.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힘내라 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석훈 씨는 이제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원곡을 지우는 게 얼마나 빨리 지우는지가 좀 맞아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2절 넘어가면서부터는 너무 긴장이 풀리면서 원곡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였다. 뭐 색깔이 좀 독특해서 생각이 안 났다. 이 정도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네. 평가는 좋았는데 결과 점수도 궁금하잖아요. 네. 점수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 390점 만점에서 356점, 어머, 고득점을 대박 기록을 사건. 했는데요. 전체 점수는 합산을 했을 때 탑 8 안에 들어가서 결승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서천군이 정말 군 전체가 합심해서 키운 박민수 씨 결승에 이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도 패기만큼은 박민수 씨 못지 않다는데 일단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한 점 없으시다네 나밖에 모를 사람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쁜 엄마 우리 엄마도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몰라해 아이라해 부끄러워해 보고 싶다 부산 아가씨 주변 분들이 남승민 씨 보면 어머 세상에 피부가 화장품 모델 해도 되겠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대체 몇 살이게 폐기를 또 얘기할까요? 남승민 씨에 대해서는. 남승민 씨가 22살인데요. 그래요? 굉장히 젊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남승민 씨라고 이 말을 하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원래 남승민 군이라고 했었는데 네. 미성년자 시절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국민 손자를 역임했을 정도로 탄탄한 내공과 그 경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승민 씨가 어리지만 노련미까지 보여주는 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청소년기 시절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 시절하니까 너무 진짜 재밌는데 아주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이제 그간의 무대는 많이 이제 각인을 시켜줬어요. 남승민 이름 수학자를. 그런데 이제 이게 단 한 곡에 결승행에 안착하냐 좌절이냐 진짜 운명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승을 앞두고 때 아닌 난관에 부딪혔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으로 그 노래를 제일 잘 불러야 되니까 많이 막막했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저 혼자 노래 계속 한 100곡 정도 가까이를 불러도 보고 극체는보다 답답해 많이? 지금은 좀 나아요. 아까는 좀 나? 엄마 손 약손이니까 괜찮을 거야. 전현평론가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 이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 경연자들의 보면 정말 스트레스 중압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몸살 진짜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어떨 땐 가장 기쁠 때도 생각나는 두 단어. 누군데요? 엄마죠. 아, 그러네요, 특히 진짜. 남승민 씨 어머님 아까 잠깐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 남승민 씨 완전 늑둥이에요. 어. 어머님이 45살 때 남승민 씨를 낳아서 어머, 세상에. 위에 누나하고 17살 차이가 어머. 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귀엽고 애틋한 아들이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남승민 씨가 사실 2호섭 가요제 대상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이 불타는 트롯만 앞두고 워낙 지금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격수 첫날 이제 급체가 난 거예요. 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어머님이 이 남승민 씨를 뭐라고 하냐면은 효자라고 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67세인데 어머.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들을 잘 돌봐야서 아플 시간이 없다. 세상에. 큰 효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승민 씨가 아까 우리 하지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얼굴은 앳되지만 또 굉장히 의젓하고 실력이 뛰어난데 네. 이번에 급체에 대해서도 다 제 운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의젓한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아까 선곡할 때 그 모습 보셨 너무 안 되니까 막 저 때는 진짜 아직은 어린 그 좀 티가 나요. 발 동동 구르면서 애타는 마음이 막 느껴졌잖아요. 고심 끝에 어떤 곡을 골라서 결승행을 향한 무대에 올랐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네 슬픔이 이렇게도 아픈 것을 왜 몰랐던가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차라리 스칠 것을 쳐다보지 말 것을
아시나 대숙성거리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많이 늘었다.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가창력도 가창력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감성 한 그릇 진국으로 담았습니다 노래에. 네, 그 남승민 씨가 남승민 군 시절에도 감성 표현이 어른 못지않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어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성 표현이 더더욱이나 점이 각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주현미 씨 울면서 후회하나를 불렀는데 네. 연예인 대표단이 그 노래 들으면서 기본기가 튼튼하다, 오. 자기 색깔이 있다 이렇게 감탄을 했고 네. 특히 원곡자인 주현미 씨가 다른 가수들이 이 노래 부를 때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를 아는데 어머. 남승민 씨는 그 구멍이 나지 않고 완벽하게 불렀다. 그래요?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불러서 좋았다. 네.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 무대를 보는 내내 연예인 대표단의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곡의 점수에 따라 결승에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이 평가단 점수는 어땠습니까? 김수산 리포터님. 네, 결과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과도 궁금한데 저는 진짜 무대를 보면서 이 어린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노래를 울면서 후회하네를 그러니까요. 애절하게 부를까. 저 감성을 어떻게 담아내요 진짜. 네, 저는 이 나이 때 뭐 숙취 때문에 울면서 그다음에 후회한 적은 있는데 대단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왜요? 연예인 대표단으로부터 점수 276점을 오.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최종 8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어머. 14명 중에 7위까지만 결승에 진출을 하죠. 네. 그러니까 8위부터 14위까지 나머지 7명 중에 다시 국민대표단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추가로 한 명이 어머, 탑 세상에. 8으로 올라갑니다. 어머. 근데 남승민 씨는 아쉽게도 이 투표에서도 김중현 씨와 이제 결었는데 단 7표 차이로 2위를 하게 되면서 지금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어머. 네, 소감을 남겼는데요. 세상에. 울면서 후회한 해를 주현미 선생님 앞에서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네. 준결승까지 가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야, 얼마나 아쉬울까요? 진짜 그동안 몇 달 동안 한 두어 달 넘게 준비해온 그 과정, 그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진짜 눈물 펑펑 쏟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남승민 씨의 장점은 뭐예요? 앞으로 도전의 무대가 넓다는 거 아직 젊잖아요. 그런 마음 꼭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 참가자 결승으로 가기 위한 간절함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퍼포먼스하면 이분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랍니다. 누군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댈 사랑하니까 오빠 아직 살아있고 가슴이 불타는 은빛 청년 사나이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청년 내 사나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대박 사건인 게요. 전현 평론가님 박현호 씨는
퍼포먼스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개, 기의 수준입니다.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예, 볼 때마다 우리를 실력과 퍼포먼스로 깜짝 놀라게 해주는데 사실 저 마지막에 한 의자 퍼포먼스 그 유명한 광고에 나왔던 장면인데 저거 잘못하면 진짜 무릎 깨지거든요. 맞아요, 진짜. 저 같으면 이제 당황해서 가사 잊어먹을 것 같은데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매번 완벽한 무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오. 아이돌 메인 보컬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도 저렇게 완벽한 호흡법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솔로 가수를 거쳐서 트로트에 도전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중꺾마라는 게 축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보셨지만 박현호 씨가 매번 이렇게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그동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정신도 단단하게 다지고 아하. 실력도 단단하게 다져서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 아까 입으로 이 피리 부는 거 이거 보고 대박이에요, 진짜. 저거 혹시 복화술인가 아니면 제작진이 뒤에서 몰래 소리 내준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입으로 저런 피리 소리 그러니까요. 낸 거고 뭐 투 퍼포먼스 가장 놀라운 의자 퍼포먼스 야. 정말 멋진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늘 무대마다 새로움을 던져줬던 박현호 씨 이번 결승으로 향하는 무대는 어떤 곡을 들고 나왔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 나 남자는 대 여자는 한국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배꼽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면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모두 다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 뭐야? 여잔 다 그래 대박 사건 마지막에 또 재치가 있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와 진짜 무대를 요즘 말 찢어놨어요 진짜. 박현호 씨가 이 불타는 트롯 첫 번째 출연자였던 거 기억하세요? 아. 첫 출연됐어요. 이필이 할 때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요번 재밌겠구나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박현호 씨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돌 메인 보컬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말 노래만 해도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퍼포먼스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어허. 이번에는 또 마술 퍼포먼스까지 그러니까요. 더해서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이 네. 남자는 배 여자의 항구를 거의 완벽하게 부르고 마지막에 남자는 다 그래를 여자는 다 그래로 불러서 또 심수봉 씨를 한번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심수봉 씨가 완벽하다. 노래 와. 기본 음정인데 음정 아주 정확했다 어머. 이런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서서도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퍼포먼스를 하니까 얼마나 이 호흡 조절이 어려웠을까. 그런데도 완벽했다는 원곡자 심수봉 씨의 이 판단을 받아냈어요. 칭찬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수봉 씨를 박현호 씨가 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좀 쓰러지기 직전인데요. 네, 이렇게 긴 시간을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끝에 여자는 다 그래 그럴 때 번쩍 정신이 났어요.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여잔 다 그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래와 퍼포먼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박현호 씨. 그런데 과연 점수는 어땠을까요, 주희양 변호사님? 네, 노래도 잘 해냈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무대까지 잘 해내서 연예인 대표단들도 이제 결승에 나갈 거다. 네. 그래서 319점이라는 오, 높은 잘 점수를 받았어요. 얻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최종 10위로 탑 8 안에는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결국 앞으로 그 불타는 트롯 여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보지 세상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열정은 그 여정은 박현호 씨의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렸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보여준 무대는 계속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곱씹어보고 또 찾아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이 사연 들으시면요, 우리 집도 해당되나 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김수산 리포터님. 그렇습니다. 부모님 용돈 꾸준히 드렸는데 점점점. 어허. 자, 이 점점점 안에 숨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라디오 방송에 올라온 어느 아내의 사연입니다. 어. 자, 아내가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고민이 큽니다. 왜 라고 그럴까요? 이야기를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남편은 형이 한 명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주버님이 저희보다 벌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우리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때부터 이 점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남편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김수산 리포터님으로 감정이 상황이입을 해본다면 진짜 남편은 으이구 우리가 돈 많냐? 우리는 돈 많아? 우리 왜 언제까지 돈 들여야 돼? 형님네는 안 주는데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이 가슴이 무거워지고. 벌써 복장 터져요, 지금 벌써부터? 네, 네. 터집니다. 제가 뭐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아내 편에 좀 들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내분이 화병이 나지 않도록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형님네는 조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일절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근데 동생네 부부가 지금 용돈을 매달 드린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아내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형님네는 한 푼도 안 드는데 우리만 시부모님께 드려? 아내가 이렇게 따졌는데 그럼 남편은 미안해 그랬을까요? 아니면 버럭 화를 냈을까요? 그 미안해 그런 게 아니라 네. 남편한테 네.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부동산이 있다.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의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아하. 부모님이 나중에 가진 재산을 우리한테 더 물려주실 수도 있다. 상속이나 증여는 부모님 마음이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 듣기 전까지는 참 남편분이 마음이 따스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보 잘 들어봐 내 말. 우리 부모님한테는 부동산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전현 평론가님? 이 아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싶기도 할 겁니다. 네. 어쨌건 이 문제로 자꾸 두 사람이 감정 싸움이 났는데 아내가 딱 보니까 어느 순간 나 몰래 또 용돈을 드리는 것 같더라. 이런 데서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민이 뭐냐면 네. 진짜 차라리 진짜 재산 기여도로도 인정받아서 상속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건데 네.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지금 궁금하신 거겠죠. 첫 번째는 그러면 상속 받을 때 자녀의 기여도도 인정이 되냐? 보통 우리가 이제 뉴스파이터에서 많이 다뤘는데 부부간에 왜 이혼할 때 기여도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자녀의 기여도도 인정이 되냐? 이게 첫 번째 궁금하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매달 지금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듣고 보니까 이 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맞아 나도 궁금한데 백성문 변호사 네. 진짜 이거 뭔가 고려가 될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유언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언으로 그래 계속 용돈 줬으니까 너네 유언할 때
너네 분을 좀 높게 해줘야지. 이게 제일 좋고요. 이제 보통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이제 그럴 때 네. 똑같이 나눠주면 뭔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 때 똑같이가 아니라 누구에게 좀 더 줘야지. 그게 바로 기여도예요. 그게 기여분이라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총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 원래는 이 장남하고 이 남편하고 50대 50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면 쉽게 말해서 한 1, 20을 먼저 띄워주고 네. 나머지를 반씩 나누는 게 이제 바로 기여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 쉽게 인정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유언으로 좀 어떻게 아버님한테 잘해서 유언으로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특별한 부양, 특별한 재산 증식의 기여 이게 있어요.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부모님 모시고 네. 부모님 뭐 아플 때나 뭐 할 때나 진짜 누가 봐도 저 집은 정말 부모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넘어서 플러스 알파를 했구나가 특별한 부양입니다. 그러니까 용돈 좀 드리고 뭐 이 정도 가지고 특별한 부양이라고 인정 안 하고요. 네. 재산 유지나 증가도 정말 아버지 사업을 거의 뭐 2배, 3배로 뭐 첫째가 키웠다. 네. 이런 게 특별한 기여예요. 그래서 아하. 실질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이 사안은 모르겠습니다. 매달 용돈을 엄청 많이 드렸으면 그러니까요, 또 모르겠는데 기여분 인정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용돈을 얼마를 드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안만 가지고는 뭔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기여분을 특별히 인정받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집안 말고요. 주희양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말 특별히 정말로 무슨 혜택 기여를 했다고 할 때 큰 효도를 했다고 할 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 비율은 산정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예, 비율이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0%도 있고 100%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양을 하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간은 좀 이렇게 뜬구름 표현 같기도 해요. 예, 특별하게 그래서 기여라는 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판단이 많이 달라질 것 아하. 같아요. 제가 본 사건 중에서는 40년 동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게 간호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 세상에. 이제 3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에서 20년 정도 간호를 했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럼 것 같아요. 판례가 있군요. 네. 예. 그런데 100%가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모든 재산을 다 증식시키고 간호도 하고 부양도 하고 그래요? 돌보는 이런 경우에 100%가 인정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물론 이 기여분 받는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효심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시는 그 마음이 제일 기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세상에 요즘처럼요 앞다퉈 경쟁만 하는 시대에 세상에 이런 데가 있대요 세상에 김수산 리포터님. 네, 무료 목욕탕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백사마을이라고 아실까요? 아하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번지에 있다고 해서 백사마을이라고 아하. 불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곳에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7, 80년대 제가 볼 때는 드라마 세트장 같은 굉장히 좀 노후된 그런 이곳인가 보네 지금 이 마을이었습니다. 사진에. 네,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대부분 판잣집 단칸방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목욕을 한번 하려면요. 마당에서 연탄불을 피우고요. 솥에 물을 끓이고요. 세상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찬물을 섞어가면서 힘들게 목욕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백사마을 마을 초입에 네. 무료 목욕탕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와. 그 무료 목욕탕 이름이 비타민 목욕탕인데 어머, 세상에. 크기가 한 23평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곳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일반적인 왜 대중 목욕탕 있잖아요. 그런 목욕탕에 비하면 크기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굉장히 작은 곳이지만 네. 저 마을 주민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120여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유일한 목욕 공간이자 세상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비타민 목욕탕 이름만 들어도 지금 막 활기 충전되는 것 같은데 저곳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매일 운영되나요, 하재근 평론가님? 매일이 아니라 네. 일주일에 2번, 이틀 동안 운영이 되는데 네. 수요일은 남성탕, 어머. 목요일은 여성탕 세상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세 가지 점이 다 좋다고 하시네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건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멀리 떨어진 목욕탕 가려면 차비도 들고 목욕비 계산해 봤더니 17,000원이라고 해요. 어머. 그럼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공짜로 목욕할 수 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신체적인 면입니다. 이분들 이거 없으면 집에서 연탄불에 목욕물 끓여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난방이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저렇게 추운 날 목욕하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뜨뜻하게 목욕하니까 낙이다 낙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또 하나 정말 이 어른들에게 이 공간이 사랑방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저도 어릴 때 동네 목욕탕 가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옷 그렇죠. 갈아입다가 그 루즈 뭐야? 나 한번 맞아. 발라봐. 자네 가져 이러면서 또 친구도 되시고 하거든요. 맞아요. 참 이런 시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직접 이용해 보시는 주민분들은 어떠실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기기 전에는 그게 너무 멀다 보니까 내가 한번 목욕탕 가는데 17,000원이 들어요. 다리가 아파서 버스도 못 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니까 10,000원. 목욕비가 14,000원. 여기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하고 말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모여가는 날은 재밌어서 그 시간이면 딱딱 와요. 기다리다가 이제 아침에 오다 보면 다 만나지. 고맙죠. 모든 게 다 고맙죠. 그러니까 목욕탕 정겹잖아요. 어릴 때 기억도 막 새록새록해요. 가서 노란색 우유도 사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 벌써 7년 전입니다. 2016년에 사회복지단체 서울 연탄은행에서 이 백사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목욕탕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목욕탕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모금을 한 사람들 제가 알려드리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폐지 줍는 할머니, 세상에.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교포들까지 600여 명이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드디어 2016년 11월에 공사비 6,300만 원을 모두 모아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비타민 목욕탕을 문을 열었고요. 그 당시 연탄은행 직원들도 정말 작은 기적이다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앞서 비타민 목욕탕 외경 보여드린 그 영상 나갈 때 혹시 잠깐 나와 좀 보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들 해가지고 작게 이름이 다 새긴 동판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세상에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일단 도움을 주셔서 그 돈으로 시작은 했는데 지금 6년 넘게 무료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희양 변호사님. 예, 여기가 여러 번 닥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아이고. 이게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찾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도 좀 우려가 있어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문을 닫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 6월부터는 재개장해서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난방비도 너무 올랐는데 이 목욕탕 운영에 드는 등유와 가스비가 2배로 올라서 아이고. 결국 주 4회로 운영하고 있었더니 목욕탕을 주 2회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들을 좀 어르신들이 다 알고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작은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네. 이 항아리 모금함에 물값으로 쓰십시오 하면서 1,000원, 2,000원씩 좀 넣어서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낀다면서 작은 데에다가 물을 받아서 아끼기도 하시고 어머, 또 세상에. 목욕 시간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30분으로 좀 제한을 하고 계시다고 어머, 합니다. 이 어르신들 진짜 천사네요, 마음이. 이 공짜 목욕이라고 물 팍팍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도 아껴야지 하면서 조그만 대야에 이렇게 씻고 아유 그래도 나도 염치가 있지 물값으로 쓰시오 하고 1,000원씩 2,000원씩 내신답니다. 아 정말 제가 더 진짜 부끄러워져. 물 펑펑 쓰는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데 이 무료 목욕탕을 운영하는 서울 연탄은행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난방료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2배 이상 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탈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여기서 문을 열고 계속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노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엔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백성훈 변호사님. 네, 또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밤 9시 반쯤에 소방서의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시민 안전에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네. 당직 직원한테 종이 상자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이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게 꼬깃꼬깃한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아이고. 금액이 다 합쳐서 총 57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 굉장히 세상에. 큰 돈이죠. 기름때가 이제 잔뜩 묻은 이 종이 상자 겉면을 보니까 네. 대한민국 소방 화이팅!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아저씨 고마워요. 이런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문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저거네요. 네,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또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또 당연히 이 취재를 했겠죠. 네. 노부부가 들고 온 상자가 한 개가 아니고 2개였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저 꼬깃꼬깃 지폐가 들어있는 아유, 저 세상에. 상자였고 또 다른 상자는 뭐였을까요? 뭘까요? 그 안에는 풀빵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옵니까, 세상에. 기름때 묻은 상자에 꼬깃꼬깃 접은 저 지폐 보니까 막 마음도 아려오고 감동도 오고 그래요. 저 상자를 받으신 원주 소방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이렇게 시민분들이 저희 응원하시는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역시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마음 깊숙이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노고를 알아주시니까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년까지 10년 채우신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를 알아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이 소방서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10년을 채우겠다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봐요. 예,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너무 대단하신 건데 이분들이 2015년부터 벌써 9년에 걸쳐서 꼬박꼬박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소방관에 오셨을 때는 259만 원의 현금과 아이고. 그리고 풀빵 한 봉지 이렇게 남기고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동안 약간 액수의 차이나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해 오셨고 이제 10년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주로 이제 어머님, 노부부 중에 아내분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남편부터 같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기반 돈 무려 2,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풀빵 하나에 예전에는 1,000원에 3개였습니다. 그럼 2,800만 원이 모이려면 네.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하. 풀빵을 판 돈을 모으셨을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로 하셨을까라는 궁금한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원주 풀빵, 뭔가 이 풀빵이 소방서 오실 때마다 들고 왔다는데 그러면 저렇게 좋은 일을 행하신 분 9년째 행해오고 계세요. 김수환 리포터님, 저분들은 그럼 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기부를 하시는 걸까요? 네, 앞에서 풀빵에 살짝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전사를 찾았어. 아하. 천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예요, 네. 네, 원주 소방서가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부자의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하. 원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풀빵 노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 기부금이 이분들만이 참여한 건 아닙니다. 네. 풀빵 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은 성금이라고도 합니다. 아하. 원주 소방서는요 기부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풀빵 천사라고 이름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진짜 이 돈은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원주 소방서 측에서도 물론 허투루 쓰지 않겠지만 진짜 소중하고 요긴하게 써야겠네요. 네, 정말 소중한 기부금인데 원주 소방서가 저 돈을 일단 어디에 쓰냐면 사회 취약계층의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데 일단 쓰고 네. 그 다음에
화재 구조 활동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품과 소방시설 보급으로 아마 나중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그렇죠. 쓰이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순직 공상자분들이 있거든요. 어머. 그분들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원주 소방서의 박순걸 서장이 네. 기부자 선행으로 훈훈한 마음이 든다.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고자 의기투합해서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아하. 그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노부부의 저 마음이요. 진짜 온기가 사라져가는 진짜 요즘에 따뜻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넣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볼까요? 정말 이 사연을 접하시면요. 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김수산 리포터님. 네, 최근 한 여성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와. 일단 준비된 영상 보면서 함께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자, 젊은 여성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요. 자, 이내 미소와 함께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손 일일까요, 인사도 진짜? 하는데요. 네. 볼까요? 네, 사실 이 여성의 현재 모습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 자, 티네이지 룩이라 불리는 이 10대 필터를 사용해서 여성이 자신의 모습을 본 어머머. 건데요. 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옛날 얼굴을 발견하고는 어머. 이렇게 깜짝 놀란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예요. 진짜 근데 저게 지금 저 기술을 혹시 쓰려면 혹시 이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억만금 내야 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네. 그 프로그램 안에 필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말로 10대 필터라고 하는 네. 팀 필터 기능이 있어서 아하. 그 필터가 딱 적용이 되면 일단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지긋지긋한 노화 삼적 있거든요. 어머, 대박.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진짜 이분. 와.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이 노화 삼적의 주름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젊은 시절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지금 아래에 있는 그 영상 그분이 이제 진짜 실제 현재 모습이란 얘기잖아요. 위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인데 전현 평론가 진짜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이것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분들이 엄마 이거 한번 해봐요. 아빠 이거 한번 해봐요. 했는데 좀 울컥한다. 이런 반응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10대 때는 교복 입은 꿈 많은 소녀였고 네. 아버지들도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샹하이 트위스트 추며 아하. 나팔바지 입던 청춘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때에 대한 감회에 젖으신 것 같고요. 아하. 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해요. 내가 저때로 돌아가면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은 내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라 이런 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 지금 여전히 멋있으세요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이 앱을 써보신 분이 저희 뉴스파이터 제보를 해주셔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감상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을까요? 네. 대박 사건. 와. 한 자리 숫자 같은데. 와, 대박 사건 이렇게 됐습니다. 와, 대박 사건. 네. 제가 한번 궁금증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방송 전에 그냥 이런 진짜 기분은 좋아지다. 하재근 평론 진짜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아니 근데 저거는 네. 주름을 없애주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 사깁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도 행복 총량 증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유치원 다닐 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하, 이게 10대 팀 필터가 아니라 아하. 더 앞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녁 시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얼른 넘어가 볼게요. SNS에 보면 여러분 좋아요 기능 있잖아요. 근데 그 좋아요가 대체 뭐길래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까요?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요즘에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좋아요, 뭐 조회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유행처럼 번지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열차 위에 어떤 남성이 앉아 있는데 어머. 무섭지도 않은지 주변을 카메라로 비추는 여유까지 어머, 보이고 어머,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 위를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른바 지하철 서핑이라고 불리는 놀인데요. 어머. 최근에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러다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하려고 진짜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해요. 전혜연 평론가님 세상에. 예, 본래는 이게 모바일 게임에서 나왔던 장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게임은 게임일 뿐 현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네. 청소년들이 주로 지하철 위에 올라타서 나 저기 지하철 서핑한다 이렇게 SNS에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 나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저게 사망까지 가는 사건이 미국에서 계속 세상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봐요, 진짜. 지난해 12월에 15살 소년이 네. 지하철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저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아우.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달 20일에도 또 다른 소년이 뉴욕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지나는 지하철 위에서 저런 행동, 이른바 지하철 서핑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뉴욕시에서 집계를 내봤더니요. 2021년에는 206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많죠. 저는. 근데 지난해는 이게 4배가 늘어서 네. 928건이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요. 행동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20초 드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네. 유행으로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속해야 돼요. 좋아요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뭐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말 위험하다는 걸 청소년들한테 잘 알려서 저희가 지금 다시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안 들려고 천만다행이고 정말 혹시 이 영상 보더라도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한 철딱선이 없는 행동은 정말로 큰 화를 자초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